알료샤는 주의력을 총집중시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전방에 배치된 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 비록 계급은 그리 높지 않아서 신참 소위에 불과했지만 이건 장교가 아니라 유형수나 마찬가지로 밤낮 감시를 받는 처지였거든. 하지만 그 고장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환대해 주었어. 내가 돈을 물쓰듯 하는 걸 보고 아마 나를 갑부의 아들쯤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지. 하긴 나 자신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돈 말고도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점이 무언가 있긴 있었을 거야. 모두들 나한테는 설레설레 고개를 내두르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나를 좋아하고들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대장으로 있던 늙은 중령이 어쩐 일인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지. 그래서 기회만 오면 나를 혼겁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나로 말하면 뒷줄이 든든한 데다가 그 고장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쩌지는 못하고 말더군. 하긴 나도 나쁘긴 했어. 도무지 응분의 존경을 표시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지나치게 뻣뻣하게 굴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사실은 이 완고한 늙은이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척 호인이어서 무엇보다도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했었지. 그는 2번 장가를 갔다가 2번 다 호라비가 된 억색에 재수없는 노인인데 평민 출신인 전처 소생으로 딸 하나를 데리고 있었어. 이 딸도 아주 서민적인 아가씨인데 내가 거기 있을 당시만 해도 28이나 먹고도 시집을 못 가서 죽은 어머니의 동생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지. 그 이모라는 여자는 순박한 여자로 말수가 적은 편인데 조카딸 즉 중령의 맏딸은 역시 소박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 대신 무척 활달한 성격이었어. 대체로 나는 과거를 회상할 때 아름다운 표현을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그 처녀만큼 성질이 고운 아가씨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았거든. 이름도 순 평민식으로 아가피아라고 불렀어. 얼굴도 순 러시아식으로 생겼는데 그리 밉상은 아니었고 키도 훌쩍 크고 몸매도 괜찮고 얼굴 표정은 세련미가 없는 대신에 눈이 굉장히 아름다웠지. 2번 혼담이 있다가 깨져버려서 노천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명랑성은 잃지 않고 있었어. 나는 이 처녀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은 아니야. 그저 친구로서 깨끗한 교제를 했을 뿐이니까. 나는 가끔 여자들과 친구로서 그야말로 깨끗이 사귄 적도 있거든. 그런데 나는 이 처녀한테 질겁을 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말들을 들려주곤 했는데 이 여자는 그저 웃기만 한다니까. 여자들이란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아가피아는 진짜 수처녀였으니까 더욱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거야. 그 여자에게 흠이 있다면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귀족집 따님 같은 인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지. 아가피아는 이모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 항상 자기를 낮추려고 들었고 또 남들처럼 사교계에 나가 사람들과 교제를 할 줄도 몰랐었지. 그렇지만 바느질 솜씨만큼은 훌륭해서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고 일거리 부탁도 끊이지가 않았어. 정말 기막힌 솜씨였지만 그런 부탁을 받고 일을 해주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돈을 내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단다. 그런데 아버지인 중령은 딸과는 딴판인 사람이었지. 그는 그 고장의 인류 명사에 끼는 사람이니까 교제 범위도 넓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찬회니 무도회니 하는 것들을 열어
그 지방 사람들을 초대하곤 했지. 내가 그곳에 도착하여 대대에 배속되었을 무렵의 일인데 중령의 둘째 딸이 곧 빼째르부르크에서 돌아온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만나면 그 얘기들만 하고 있더군. 뛰어난 미모를 가진 아가씨로 수도에 있는 어느 귀족들의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둘째 딸이라는 게 바로 후처의 소생인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였단 말이다. 그 후처라는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본래 어느 유명한 장군의 딸이었다고 하더군. 그렇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중령과 결혼할 때 지참금은 한 푼도 못 가지고 왔으며 그저 명문태생이라는 간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이더라. 앞으로 친정집 유산을 상속받을 가망성은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시집 올 때 수중에는 무일푼이었다지. 그런데 그 전문유학교 출신 아가씨가 돌아오자 사실은 아주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저 잠깐 다니러 왔다고 했지만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되어 마치 죽음에서 소생한 것 같았어. 그 고장의 대표적 기부인들 각하 부인 둘과 대령 부인 하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교계 사람들이 이 아가씨에게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이 여자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게끔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 아가씨를 환영한답시고 무도회나 야유회가 있을 때마다 여왕으로 받들어 올리기도 하고 불쌍한 여자 가정교사들을 위한 구제금 모집을 핑계로 그녀를 간이 연극 무대에 끌어내기도 하고 야단 법석들이더군. 난 그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온 고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어. 그래서 그런지 한 번은 어떤 대대장 집에서 모임이 있었을 때 이 아가씨가 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구나. 나는 그걸 빤히 알면서도 내까지 하고는 사귈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로 본체 만체 그 옆으로 다가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 내가 이 아가씨한테 접근한 것은 얼마 후 역시 어떤 야외 석상에서였는데 슬쩍 말을 걸어보았더니 입술을 꼭 깨물고 얼굴조차 돌리지 않은 채 여간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오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속으로 결심했지. 사실 그때 나는 대체로 무척 난폭하고 은행이 거칠은 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까쟁까가 하나의 순진한 여학생일 뿐 아니라 확고한 개성과 자존심을 지닌 재색과 덕성을 갖춘 여성이라는 데 반해 나는 그런 점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놈이라는 점이야. 난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거든. 너는 그때 내가 그 아가씨에게 감히 장가를 들 생각이나 했을 줄로 생각하니? 천만에 어림도 없지. 내가 두고 보자는 것은 단지 나처럼 훌륭한 남자를 몰라보는 데 대해 무작정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렇지만 그 당장은 술과 유홍에 여념이 없어서 나중에는 중령이 나를 사흘 동안 영창에 집어넣기까지 했지. 아버지가 6천 루블리를 보내준 것은 바로 그 무렵인데 그것은 내가 정식으로 권리 포기증을 써주고 모든 것을 청산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야. 하기는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아니, 여기 올 때까지 또 바로 며칠 전까지도 나는 아버지와의 사이의 금전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몰랐지. 또 지금도 자세한 건 모르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이 얘기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니까 나중에 따로 말해 주기로 하지. 그런데 그 6천 루블리를 받고 나서 나는 어떤 친구의 편지에서 우연히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즉 우리 대대장인 중령이 공금 유용이라는 혐의로 상부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거야. 요컨대 반대파의 사람들이 중령을 올가넣으려고 꾸민 수작인데 그 때문에 사단장이 직접 나와서 검열까지 하고 나중에는 제대 명령이 내렸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두가 그에게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런 일이 생기자 그 고장 사람들의 태도가 차츰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중령 일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태도로 나오게 되었어. 내가 처음으로 장난질을 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지. 나는 평소에 친하던 아가피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